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쭉 보시면 겹판 스프링에 관한 문제예요. 허용 구평이 나오고 겹판 스프링, 그리고 최대 하중 P값 작용하고 있고, 스프링의 폭, 두께, 판 길이, 그리고 밴드의 너비 나오고 쭉 나와요. 이럴 때 판의 수 N은 몇 개냐,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동영상 보고 그림 보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겹판 스프링입니다. 겹판 스프링 어디에 사용됩니까? 겹판 스프링. 겹판 스프링은 화물차, 그죠? 뭐 트럭, 그리고 뭐 화물, 기차, 이런 경우에 완충용으로 사용이 돼요. 완충용 주로. 그리고 뭐 RV차 같은 경우, 그죠? 지프차에도 사용이 되죠. 완충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겹판 스프링 보면 이 부분에 축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 축 허브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죠? 축 허브 달려 있고, 이쪽에 발통이 달려 있어요. 발통. 자, 바퀴입니다. 바퀴가 달려 있고, 이 위에는 자동차 프레임이 이렇게 얹혀져서 뭐 적재함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적재함이나 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건을 넣습니다. 하중으로 작용하죠. 하중. 이 하중은 여기와 여기에 2분의 P로 갖고 올라가요. 아래에서 칠 때는 이 하중이 이렇게 가지겠죠. 그래서 차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땅바닥이 꿀럭꿀럭꿀럭꿀럭 한 경우에 아래 위로 이렇게 완충을 하겠죠. 그래서 하중이 밑에서부터 쳐 올립니다. 동영상 보시면, 동영상이, 자 보시면 위에 적재함이 움직이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서 하중이 치면 위에 적재하고 있는 하중 때문에 판 스프링이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꿀럭꿀럭꿀럭 움직이면서 완충을 합니다. 그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의 허용 굽힘 능력. 자, 재료는 이 판재입니다. 이 스프링 판재. 판재의 허용 굽힘 능력 시그마 B, 뭐 시그마 두셔도 상관없어요. 350MPa. 이럴 때 겹판 스프링, 이 겹판 스프링에서 작용하는 최대 하중 P는, 자 여기에서 P가 쳐 올렸죠. 이 부분에는 2분의 P입니다. 그죠? 2분의 P. 이렇게 작용할 때 스프링의 폭은 90mm. 요 폭 B입니다. B는 90mm. 두께 10mm. H라 둡니다. T 아니에요. 두께는 이 판재 하나에 요 두께 있죠? 요거 H입니다. 판의 길이가 800mm. 0.8m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게 판의 길이 L입니다. 요거 뭡니까? 요거 스프링 기라고 해서, 스프링 기, 차체 프레임이나 어딘가에 고정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스프링 기에서 스프링 기까지의 거리가 전체 길이 L이 됩니다. 요거 L. 밴드의 너비가 2가 80mm예요. 밴드 너비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밴드 너비 2. 유효 스팬의 길이. 자, 중간에 밴드로 이렇게 여러 개의 판을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성에 이만큼의 역할을 못합니다. 간섭이 일으키죠. 그래서 유효 스팬이 있습니다. 전체가 스프링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유효 길이 LE가 있어요. L-0.62라고 되어 있어요. 요렇게 시험 문제에서 줍니다. 요거 적용합니다. 이럴 때 판의 수를 구하시오 해서, 판의 수 N은 몇 개냐라는 문제 함께 구하겠습니다. 자, 판의 수를 구하기 전에, N을 구하기 전에 유도 공식 볼게요. 판의 수는 굽힘 능력과 처짐에 의해서 유도할 수가 있어요. N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시면 굽힘 능력 나와 있죠? 그리고 처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굽힘 능력의 공식 시그마 B는, 응력은요, 모멘트 나누기 재료의 단면 계수가 되겠죠. 하중을 여기서 받고 양쪽에서 잡고 있어요.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합니다. 중간을 반 딱 잘라서. 여기에서 보면 모멘트가 작용하죠. 그리고 판재 하나의 단면 계수예요. 여기에서 재료의 단면 계수는 판재 하나당이에요. 따라서 판재의 전체 개수 N을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여기 N이 묻어있죠. 따라서 이것을 풀어보면 모멘트는 작용하는 하중 곱하기
전체 길이입니다. L인데 밴드 잡고 있기 때문에 유효 길이를 넣어줍니다. L1을 넣어주죠. 나누기 판재의 단면 개수는 6분의 BH의 제곱이에요. 이 판재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은 B가 됩니다. 이 부분은 H가 돼요. 따라서 단면 개수는 6분의 BH 제곱 곱하기 판수 N이에요. 여기에서 가해지는 하중 절반값입니다. 가운데를 잘라서 여기에서부터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고 여기서부터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2분의 P 곱하기 2분의 유효 거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6분의 BH의 제곱 곱하기 판수죠. 따라서 요거 두 개 내려오고 요거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6P 곱하기 유효 길이 이것을 4BH의 제곱 곱하기 판수 N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수 나오죠. 나오게 되면 시그마가 들어가요. 분모의 것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3과 2로 정리가 됩니다. 겹판 스프링의 판수 N은 3 하중 곱하기 유효 길이 그리고 2 스프링의 폭 그리고 스프링의 높이의 제곱 곱하기 굽힘 응력 들어갑니다.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3 곱하기 가해지는 하중은 1톤입니다. 1톤이니까 1000kg 그리고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9.8 곱하기 유효 길이 해줍니다. 유효 길이 구해볼게요. 유효 길이는 L에서 L-0.62죠. 그래서 L은 800mm입니다. 800 마이너스 0.6 곱하기 2는 밴드의 너비 80mm예요. 80 계산하면 752mm가 나와요. 스프링이 작용하기 위한 유효 길이입니다. 전체 길이는 밴드에 의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스프링 역할을 못하죠. 요만큼 잡혀있어요. 그래서 유효 길이를 구했다. 그래서 752 대입해줘요. 752 넣어주고 나누기 2 곱하기 스프링 폭 90 그죠? 90 곱하기 스프링 높이의 제곱 두께 10의 제곱 곱하기 굽힘 응력 350 메가파스칼 넣어주면 3.51장 나오죠. 3.51개가 판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수기 때문에 정수로 자연수로 해줘요. 자연수. 자연에서 있는 자연수로 해줘야 되니까 몇 개입니까? 넉 장이에요. 넉 장. 4장. 자, 4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